수영, 조원, 권동조고, 조지우 11명이 남는데 슬로바키아도 그렇고 조금 변형된 틀이 있죠? 그렇죠. 조진수, 김수영, 조원희 선수가 스타팅 멤버로 오르는 것을 살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오늘 경기의 한국 대표팀의 전술적인 포인트는 허리, 바로 미드필드단 말이죠.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박성호 감독은 숙제를 해준 선수들 조금 답답하게 지켜볼 텐데 콜롬비아 스타팅 뭐죠? 란다스리 골키파, 그리고 2번 데라 쿠에스타, 파촌, 파우셋, 토레스, 몬타뇨, 아길라르, 안칠로, 카스트리온, 카리오, 브리세뇨 이렇게 11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 골 넣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콜롬비아는 몬타뇨하고 카리오죠? 그렇죠. 두 선수는 한국팀으로서는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몇몇 선수는 상당히 개인기가 있고 또 미드필드의 패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수비에 대한 훈련도 아울러서 오늘 병행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경기의 주부심은 모두 한국 사람인데 주심에 이기영 씨 그리고 부심에 김희욱, 김영수 세 분이 맡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지난번 프랑스 경기들을 12개 치르면서 우리가 4강까지 가는 징검다리를 했던 수원구장인데 운동장 관리를 참 잘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월드컵 10개 경기장 중에서 네. 수원의 운동장 관리는 가장 으뜸으로 꼽을 정도로 말이죠. 늘 쾌적한 잔디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대회 20일 앞두고 이제 오늘 파라과이 대비한 콜롬비아전을 펼치는데 특히 이번 대회 참 좋은 약을 먹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전 45분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선공으로 한국은 오른쪽 그리고 콜롬비아는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일단 뒤로 불고 골고루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국팀. 왼쪽으로 옮겨가는 김진규. 지금 투백 내기로 허리 쪽으로 많이 몰켜 있습니다. 좌우로 횡패스를 펼치고 툭툭 치다가 왼발로 올려찼고요. 앞쪽에 정조욱 쪽으로 가는데 조금 짧았습니다. 콜롬비아 짧게 패스하고 하부에 놓기 직전 잘 가로채서 뒤를 일단 빼고 다시 재차 공격 시도하는 한국. 오른쪽으로 옮겨갑니다. 슬로바키아와 경기와 비교한다면 네. 3선의 폭이 상당히 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잘 뚫었는데 옵사이드가 됐군요. 지난번 네. 슬로바키아 경기에서 네. 한 가지 문제점으로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은 공수 전환이 떨어지는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었거든요. 네. 그것은 3선의 밸런스가 유지가 안 됐었는데 그래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국팀은 초반에 수비 미드필드 허리 라인 이 공격 라인의 3선이 상당히 좁혀져 있는 것을 살필 수 있네요. 자, 뒤로 뚫친 볼 몸싸움 펼치고 뒤로 투박하게 튕겨갑니다. 콜롬비아 오른쪽 중간 지점 따라가는 조원희 막자까지 타짜된 볼 일단 멈춘 볼 아길라르 뒤쪽에서 토레스 짧은 패스까지 옵니다. 토레스가 다시 뒤로 미드필드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죠. 그런데요. 바로 콜롬비아의 기술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압박을 병행한 네. 미드필드의 두터운 벽을 갖춘 것이 오늘 경기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남미의 개인기가 월등하지만 결국 문전에 와서 개인기를 발동하는데 네. 미리 수도꼭지를 잠그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중간에서 가로챘는데 어깨 죽지 그러나 먼저 미는 상태에서 핸들링이 됐습니다. 왼쪽 측면 하프라인 중심 한국이 다분히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일단 시작이 참 좋습니다. 네. 좀 무게가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죠. 네, 앞서 강조를 했듯이 일단 3선이 안정돼 있으면 네. 운동장의 선수들이 고루 퍼져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을 갖는 그런 이제 기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각선으로 짧게 끊어쳤고 뒤로 흘려줬던 정조국 앞으로 들어갔던 이정민 넘어진 사이에 길게 걷어내는 콜롬비아 김치곤이 따라가고 왼쪽으로 열어주는 김치우 일단 좋습니다. 여유 있게 차분히 풀어 다시 짧게 이어지고 저 위치를 바꿨죠. 좀 더 돌파했더라면 좋은데 태클로 막습니다만은 왼쪽에 보면 김치곤. 콜롬비아 역시 허리가 상당히 두텁죠. 네. 최전방에 한 명의 공격수를 놓고 미드필드 쪽에 5명을 배치를 하면서 이제 원정팀으로 갖는 수비를 강화하면서 기습에 의해서 득점을 올리겠다는 이제 그런 다분히 숨겨져 있는 속뜻이 있는 말이죠. 네. 그런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이정민 쪽으로 왔습니다만은 중간에서 카트 다시 밀어줍니다. 이정민. 자, 완급 조절해야 되겠어요. 일단 돌아섰고요. 뒤에 받치고 지금 오범석이 따라왔었는데 2명 틈 사이에서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파오세트 선수, 네. 콜롬비아 선수. 남미 쪽에서 보면 우루과이, 콜롬비아, 파라과이 이런 팀들이 상당히 거친 그런 몸싸움이 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한국팀은 파라과이와 본선 대회에 겨냥을 해서 볼을 중간에 놓고 몸싸움을 하는 경쟁 상태에서는 상대를 이기는 강한 정신력도 오늘 경기에서 훈련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파라과이에 대비한 혈전인데 선수 개개인의 프로필,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요. 네. 이 콜롬비아가 다혈질이고 저돌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옐로우 카드를 비교적 많이 받는 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대가 거칠고 네. 흥분을 잘할 때 그것을 투사와 같이 요리를 하는 네. 그런 지혜. 오늘 같은 경기에서 이제 바로 좋습니다. 익히는 거죠. 컨트롤이 나빴어요. 앞쪽에서 정조국이 김수영 선수가 논스톱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줬었는데 이정민. 네. 자, 괜찮습니다. 시도를 여러 번 합니다. 지금 보면은 허리 쪽에서 잡아가지고 우리 X자 형태로 많이 대각선으로 찔러주는데요. 네, 양팀 모두 지금 허리에서의 압박이 네. 아주 대단히 강하게 맞불을 놓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이 허리 쪽에서 자주 끊기는 네.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거칠어요. 파천 선수. 네, 파천. 저렇게 밀 때는 공격수는 시선이 볼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정민 선수 상당히 허리 쪽이나 안면 쪽에 충격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겠어요. 부상 서로 맡겨줘야죠. 지금도 역시 콜롬비아 이제 거친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정민 선수가 이 수원이 홈 아닙니까? 그렇죠. 자, 각도 거리 좋습니다. 왼발로 찰듯한데 권집 선수가 찰제비. 자, 저기서 이제 페널티 점 지역으로 가면 움직여 갑니다. 왼발 각도. 자, 다시 뒤로 갔다가 걷어 올렸고요. 네, 앞에서 잘합니다. 파천 높이 솟구친 볼 헤딩으로 밀어놓고 다시 뒤로 흘려줍니다. 그러나 저건 경기에 가면 옵사이드예요. 그렇죠. 조원이 측면으로 빠졌습니다. 오범석. 네, 지난번 슬로바키아 경기 때보다는 한국팀이 그 프레싱 압박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네. 전반전 경기 초반에 주도권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이제 본 대회를 앞두고 대립별로 팀들을 잘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토해낼 것은 토해내고 소화할 것은 소화하고 가야 돼요. 저 측면으로 갔습니다. 카리오 저 선수가 돌파력이 좋은데요. 두 사람 헤어져 빠릅니다. 돌아섰습니다. 토레스. 네, 저런 걸 조심해야 돼요. 네, 카리오 선수 작지만 스피드가 있고 순발력이 대단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전혀 예측 밖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착 마크를 해야 됩니다. 뛰어놓게 되면 스피드 있는 선수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착 마크하는 그런 훈련도 오늘 함께 해야 됩니다. 아웃셋의 드로잉 등 뒤쪽으로. 그러나 이정민 가슴으로 치고 왼발로 걷어낼 볼 조금 빗 맞았습니다. 높이 솟구친 볼 헤딩으로 우격다짐 넣습니다. 그쪽으로 걷어내는 김수영. 자, 이 콜롬비아 공격이 조금 살아납니다. 네. 발끝에 맞고 타치아웃. 볼 점유율을 높이는 경기 운영. 그만큼 이제 경기 흐름을 읽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유럽 쪽의 힘을 바탕으로는 축구보다도 그 개인기를 바탕으로 하면서 공을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네. 자, 센터 서클 통과. 오른쪽으로 열어주는 정조국. 그러나 가까이 못 맞고 튕긴 볼. 콜롬비아 잡았습니다. 자, 줄듯 하다가 직접 치고 나서 드루 패스했고요. 자, 돌아 직전. 자, 가셀 잘했어요. 멈칫거리는 사이 뒤로 흘렀습니다. 아길라르. 카스트리온 튕겨서 갑니다. 허리 쪽에서 몸싸움에서 네. 주춤하니까 경기의 흐름이 상대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경쟁할 땐 상대가 거칠 때도 같이 부딪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가 한국 선수들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하면 볼이 흐르는 것이 한국적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슬라이딩으로 카리오 태클이 좋습니다. 타치아웃 한국의 드로잉. 초반에 우리가 조금 압박해가는 듯한데 역시 그 팀워크가 다져지면서 콜롬비아 저력이 있는 팀이에요. 네, 살아나죠. 네. 좋습니다. 국쪽으로 정조국 쪽 튕기면서 데라쿠에스타가 정조국을 철저히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입니다. 184cm 비교적 키가 큰 선수인데요. 골키퍼 란다수리. 높이 골킥이 깁니다. 뒤에서 밀었죠. 네, 오늘 한국 선수들 부상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먼저 점프를 하면 0점 몇 점 늦게 오면서 밑으로 파고드는 아주 교묘한 지금 반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저렇게 되면 이제 중심을 잃으면서 허리라든가 발목, 무릎 쪽에 충격을 받으면서 부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몸을 보호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것 필요로 합니다. 네. 지금도 보면은 몸의 회전 나사 들치 돌고 정확히 헤딩으로 떨궈주는데요. 자, 돌아섰습니다. 권집 측면으로 빈 곳으로 갔죠. 김치우 다시 리턴 다시 주고요. 자, 등싸움 그렇죠. 좋습니다. 잘 치고 나는 모서리 쪽 세타린 쭉 다시 여기서 걷어내. 먼저 걷어냅니다. 강도 있는 다시 다이렉트로 잡고요. 몸싸움 펼치고 공간 싸움 밀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공을 가져가는 콜롬비아. 아길라르 아주 무섭게 가운데로 파고들었던 한국. 발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속도까지 가세. 자, 뒤로 이게 무서워요. 돌아 들어가는데 잘 돌아섰습니다. 김치본 골키퍼가 안 준 게 잘한 거죠. 그렇죠. 양팀 지금 숨이 네. 아주 가쁜 상태로 빠른 상태로 가는데요. 앞서 한국팀의
조지 선수가 아주 대각선 슈팅을 멋지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과감성을 바탕으로 한 저런 슈팅과 또 문전세도 이은 공격의 줄기 칭찬할 수 있고요. 어쨌든 양팀 모두가 숨가쁘게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요. 상당히 좋은 훈련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작할 때는 물 겨루는 씨름처럼 삿바 싸움을 하더니 갑자기 펜싱으로 바뀌었어요. 찔러주는 네. 그런 패스가 나왔었습니다. 짧게 이어지고 리턴이 안 됩니다. 카리오 멀찌감 뒤로 뺍니다. 하천 부지런히 마중을 놔서 돌아서는 아길라르 측면으로 자, 공쪽으로 한국 간격 유지하면서 잘 퍼져서 들어갑니다. 자, 월 패스가 됐죠. 치고 들어갑니다. 자, 3명 수비 아크 쪽 측면으로 밀어줬고 적절히 낮게 깔아온 볼 짧게 침착하게 걷어냅니다. 네, 위치 선정을 잘했어요. 네. 볼과 또 자기가 마크해야 될 선수를 한 시야에 놓는 안정된 위치 선정이 네. 볼을 끊을 수 있었던 거죠. 조진수 저 지점에서 특히 침착한 건 좋은데 방심했단 큰일 나요. 콜롬비아가 공수 전환이 네. 전반 초반보다 상당히 지금 속도가 올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팀이 공격의 속도가 떨궈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상대적인 네. 물리적인 작용이 나타나는 게 축구거든요. 그렇죠. 자, 좋은 패스입니다. 자, 측면으로 정재욱이 뛰어 들어가는데 긴 네. 다리를 뻗으면서 건드려서 각도를 꺾어 놨습니다. 상대가 미드필드 쪽으로 전진하면서 압박을 하게 되면 네. 전진하면서 생기는 지금과 같은 공간을 이용한 공간 침투를 시키는 패스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자, 돌아섰죠. 센터서클 통과. 본타뇨. 자, 일단 멈추고 뒤로 빼고 앞으로 갑니다. 공간 넓은 곳으로. 다시 몬타뇨. 주고받고 공간 만듭니다. 아길라르. 앞으로 넘은 상태. 지금 보면 우리 수비가 좋아요. 지금 줄 곳이 없어서 시간을 낭비했거든요. 그렇죠. 자, 잘 컨트롤하고요. 네. 조진수. 상대의 그 맨마킹. 저런 것은 배워야 됩니다. 네. 저렇게 되면 공격수가 볼 컨트롤할 때 상대의 발걸음만 들리게 되면 숨소리만 들리면 부담스러워서 이제 볼이 튕겨나가거든요. 그렇겠어요. 아주 거친 축구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심리적으로 네.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효과를 도모하거든요. 오늘 경기는 이제 실전을 경험했고 또 이런 것은 이제 녹화했다가 말이죠. 본대회 갔을 때 파라과이 경기를 앞두고 전날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네. 자, 슛할 것 같습니다. 먼 거리에서 너무 멀다고 너무 의식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이제 축구를 관전하면서 포메이션과 더불어서 시스템을 또 보는 그런 이제 깊이 있는 축구 관전법이 필요한데요. 네, 루에다 감독입니다. 지금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포백에서 3백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네. 포백에서 한 명이 올라가면 미드필드 쪽에 5명대에 따라서는 6명을 두텁게 하면서 한국팀을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볼을 공간으로 침투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같은 11명을 뛰게 하면서 바로 전술적인 변화와 시스템의 변화를 얼마만큼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이제 좋은 팀이냐 실력 있는 팀이냐 이제 가늠하는데 하나의 그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월드컵을 벌써 반바씩 나가고 이제 남미가 한 차례 더 했습니다만은 그 세계 축구의 양대 흔적이 이제 남미와 유럽 쪽 비교해 보면은요. 네. 남미는 유로파, 유럽은 남미화 돼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 된다 그러는데 축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구는 결국은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남미 특유의 축구만 갖고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의 힘과 조직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유럽 선수들은 능력 있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유럽 무대에 영입을 해서 네. 선수들을 남미화시키는 개인기로 중무장시키면서 이제는 축구가 남미다 그러면 유럽식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트렌드가 오고 있는 것이 현대 축구의 흐름입니다. 자, 이정민이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자, 정조국 따라간다마는 두 명이 갑자기 에어싸면서 가위 자르듯이 밀어 발바닥을 댔습니다. 네, 자, 코너아웃 됐습니다. 칭찬할 수 있어요. 네, 그냥 공격수 코너킥. 입장에서는 볼이 흐를 때 저렇게 아주 과감한 보시죠. 네. 이 패스를 정조국 선수가 포기를 하지 않고 슬라이딩 태클을 들어갔기 때문에 코너킥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같이 슬라이딩으로서 코너아웃을 만들었습니다. 김치곤 선수의 코너킥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낚기 같고요. 자, 서둘러서 다시 코너아웃 시키는 콜롬비아의 아길라르 좋습니다. 아주 다분히 힘이 실려가는 코너킥. 자, 두 번째 코너킥. 한 명이 앞에 박혀 있고 외곽에 이제 멀찌감치 뒤로 갑니다. 이정민 앞뒤까지 따라가고 멈춰놓고 돌아설 쪽에 타치아웃 됐습니다. 자, 첫 번 코너킥은 짧게 줬고 두 번째 코너킥은 등 뒤쪽으로 갔는데 그것도 이제 의도된 킥이죠. 그렇죠. 코너킥은 이제 지금 설명해 주셨던 두 가지의 전술적인 일반적인 틀이 있죠. 니어 포스트, 그렇잖아요. 파 포스트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공격 방향 볼까요? 한국팀은 현재 왼쪽에 많이 쏠려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자, 돌아섰습니다. 네. 자, 슛! 잘 때는 이제 정조국. 전조국 오른발 디딤을 축으로. 네, 좋아요.
어쨌든 저렇게 과감한 슈팅을 자주 해야 됩니다. 네. 슈팅을 해버릇하면 결국 찬스가 생겨도 살리질 못하거든요. 지금 빗나갔을 때 말이죠. 표정 보면 좀 안 된다는 표정인데 저런 걸 안 되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정조국 선수 지금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컨트롤하는 것이 길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볼의 궤적을 추적을 해서 자신의 그 슈팅을 연결시키는 것. 네. 상당히 적극적인 오늘 경기의 돋보입니다. 자, 곱게 주고 측면으로 따라옵니다. 두 명 가세. 좋아요. 카바 플레이. 한 명이 몸싸움. 그리고 빈 공간에 한 명이 카바 플레이. 저런 것이 이제 숫자상으로만 덮어놓고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위치 선정이 참 중요한데. 그렇죠. 안칠로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두 팀은 언뜻 봐서는 뭐 허점이 잘 안 보이는데요. 아주 네, 무게 있는 모두 경기를 펼칩니다. 그 허리 쪽에 상당히 강한 프레싱을 거는 축구로서 그 심장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말이죠. 네네. 아주 그 과격한, 과도한 그런 흐름 쪽으로 이제 경기를 끌고 가고 있고요. 앞서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팀은 득점력에 대한 골을 넣는 훈련을 오늘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엊그제도 연습을 주로 상대 문전 앞에 가서 많이 했더군요. 네. 박성화 감독은 슬로바키아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 대한 것은 불만이 없지만 네. 득점력에 대한 그 어떤 집중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오늘 경기에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되고 선수들이 의식화돼 있는 이제 그런 플레이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김수형, 김치우 쪽으로 앞에 정조국이 돌아서 들어갑니다. 정조국 쪽으로 조금 깊었습니다. 앞에 떨궈주거나 측면으로 빈 곳으로 뛰어다니는 좀 사인을 보냈죠. 그렇죠. 모든 패스는 차는 선수보다는 받는 선수의 입장에서 그럼요. 서비스 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자, 멈춰놨습니다. 가리오 좋아요. 슛을 해봅니다. 저 거리에서 슛들을 지금 자주 해요. 현대 축구는 뭐 먼 거리에서 슛이 많이 와요. 그렇죠. 남미 선수들 신체적인 조건을 보면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대퇴 부위라든가 종아리 근육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저런 강한 슈팅을 할 수 있는 것은 네. 허리 힘과 발목의 힘이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힘으로써 작용되는 거거든요. 네. 호주 경기 때 선취골을 따냈던 카리오 선수의 먼 거리 슛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떠갔는데요. 자, 골킥 좋고요. 정조국 가까이에서 헤딩 카트. 쭉 밀어줬고 따라가는 이종민. 자, 왼쪽 빈 공간으로 왔습니다. 자, 공 따라 넓게 퍼져가면서 수비. 떨궈놓은 볼. 오범석 로빙. 앞쪽에 조진수가 따라갑니다만 헤딩 패스 좋습니다. 가라첼 좀 여기서 서둘지 말고 갈 것을. 몬타뇨 측면으로 이게 패스가 토레스가 조금 잘못된 게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벌었는데요. 카리오 왼발각도 오른쪽 몸으로 대야 됩니다. 여기서 슛합니다. 카스트리온 정면에서 중거리 슛을 많이 시도하는데요. 네, 전반전 15분 때 접어들면서 네. 미드필드 싸움에서 콜롬비아가 한국보다는 안정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갖고 있는 선수가 줄 곳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수비에서의 균형 감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중거리 슈팅을 주는데요. 바로 삼선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경기 흐름이나 또 시간대에 따라서 일관되게 끌고 갈 수 있는 네. 일관성 한국팀에게 지금 하나의 이제 과제로 또 대두가 되네요. 신문선 씨가 보시기에 이 점은 어떻습니까? 특히 그 잔재주를 많이 부리고요. 특히 네. 그 골대 앞에서 이제 나름대로 개인기를 많이 구사하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어린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 순진하게 하는 것이 더 무섭게 보일 때도 있어요. 축구에서 이제 전술적인 부분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개인 전술, 부분 전술, 팀 전술을 네. 얘기를 하는데 이 나이 때는 오히려 부분 전술이나 팀 전술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개인 전술 부분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남미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풍부한 그런 개인기를 바탕으로 개인 전술에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요. 몸에 배 있죠, 아주. 그렇죠. 네. 자, 다시 받았고요. 대각선으로 삼각 패스 깊숙이 들어간 토레스에게 줬고 측면으로 벌립니다만은 김치곤이 잘 따라가서 가로챘습니다. 자, 여기서 차분히 썰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서둘러 주지 말고. 자, 센터스클 못 미쳐. 오른발로 밀어줬고 이정민 여기서 잡지를 못합니다. 과감히 발바닥을 댈 것을. 미드필드 쪽에서의 범실이 네. 늘어나면서 경기 흐름을 끊기게 되고요. 거기다 이제 경기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는데 네. 슬로바키아 경기 때 나타났던 문제점이 공수의 전환의 속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5분 때 접어들면서 한국팀이 그 문제점이 다시 노출이 되는 네.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자, 이번 대회 콜롬비아, 호주,
슬로바키아 3경기를 펼치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약점을 토해내고 가야 되는데요. 그럼요. 압수한 그런 과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줬는데 각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패스미스 횟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저런 것이 말이죠. 있을 수 있는 패스미스지만 저런 것이 이제 누적될 때 그 팀의 그 기동성이 떨어져요. 네, 저렇게 되면 볼을 터치하지 않은 나머지 선수의 기운이 빠지거든요. 네. 자, 가려지고 골키퍼가 잡고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김영광 골키퍼, 전남 드래곤스 소속 20살 184cm. 자, 수원 축구 팬들 함성이 수원 월드 경기장 둥근 달빛 아래 메아리 져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 거쳐 가슴으로 치고 좋아요. 네, 돌아섰습니다. 조진수 측면으로 재빨리 돌아서서 꺾어찬 볼. 김진규 좋습니다. 다시 오른쪽 대각선으로 줍니다. 아하, 앞쪽에 조진수에게 줬는데 조금 높았습니다. 수비와 미드필드에서 나오는 패스의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고 네. 그 패스미스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고급 전술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어제 우리 3년 고생한 수험생들이 수능고사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번호 한번 잘못 쓸 때 틀리듯이 이제 패스 하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까 지적했듯이 정말 곱게 그리고 정확히 줘야 돼요. 패스는 축구 경기의 모든 것입니다. 시작이죠. 슈팅도 네. 그렇죠. 시작과 끝이죠. 그럼요. 슈팅이라는 것도 골키퍼가 없는 곳으로 정확하게 패스로 어디로 보내느냐. 그렇죠. 해석하는 거거든요. 네. 패스의 성공률과 패스의 섬세함 그리고 패스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콜롬비아와 비교했을 때 한국팀이 물론 이제 대립별로 나타나는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박수환 감독이죠. 요즘 컴퓨터 시대인데 개개인의 그 이메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메일로 보내듯이 정확히 보내야 돼요. 자, 왼발로 그쪽 조금 깊습니다. 조원이 헤딩으로 가봐 짧게 끊어준 볼 어깨 축지를 슬쩍 잡아 끌면서 일단 맥을 끊는데요. 권집 선수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팀 전술로서는 이제 슬쩍 상대 이제 그 반칙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대개 이제 저런 동작들을 그렇죠. 취하는데 권집 선수는 현재 대표팀에서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에 뛰지 않습니까? 네. 지금과 같이 이제 통과가 되면 디펜스 라인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의식을 해서 네네. 고의적으로 끊었던 거죠. 그러면요. 조금 고의적이었었는데 특히 이제 수원 경기장이 아주 낯익은 권집인데 홈구장. 네. 자, 차분히 잘 줬고요. 자, 다시 수원한다. 권집. 미드필드에서의 한국 패스 쉽게. 컨트롤이 좋지 않아요. 자, 왼발 각도인데요. 다시 벌리고 들어옵니다. 카리오 슈터닝. 15분 때 접어들면서 급격히 선수들의 지금 스피드나 순발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준비 운동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상대와 몇 차례 부딪히면서 상대의 어떤 전술적인 부분이나 네. 기술적인 부분에 심적인 부담이 지금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의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줬고요. 올려줍니다. 토레스 조금 깊었습니다. 결국 이제 주었다가 빈 곳으로 와서 오자마자 찾다 보니까 디딤발도가 좋지 않았어요. 토레스입니다. 주니어 로속 19살. 자, 전반전 21분. 지금 보면은 콜롬비아도 여러 차례 슛이 있었지만은 조금 먼 듯한 듯 웬만하면 슛을 하고요. 네. 우리는 측면으로 많이 뚫고 들어왔었는데 번번이 잘렸습니다. 토레스 정면 추가 들어갑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브리세뇨 재빨리 줬고 잡을 수 없으니까 걷어낸 볼. 센터 서클 지점 헤딩으로 발끝에 그러나 뒤로 빠진 볼. 다시 콜롬비아 볼 치고 들어갑니다. 파우셋 카리오 카스트리온 툭 밀어주고 공간이 있습니다. 왼발 각도인데 툭 밀어주고 위치를 바꾸는데 그러나 다시 왼발 각도 뒤로 밀어주고 카리오 자, 역작 뜹니다. 몬타니오 슛. 네. 지금 거의 일정하게 앞 3-4m 지점에 오는 슛을 하거든요. 그렇죠. 슈팅에 연결되기 전 과정. 네. 패스의 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좌우측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이제 수비의 허점이 나타나고 있고 네. 지금 한국은 열심히는 뛰는데 힘이 받고 있지 않는 현상.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개인기 싸움에서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조직으로 또 극복을 해야 되는데 조직적인 면도 전반전 15분 이후에 패스미스가 가중되면서 경기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는 네네. 좋지 않은
하는 흐름으로 가네요. 어쨌든 뭐 좋지 않다는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선에 앞서서 이런 문제점 많이 노출되는 것도 오히려 좋은 쓴약이 될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잘한다는 칭찬도 중요하면 본대회를 앞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고쳐야 되겠다는데 좀 주안을 둬야 돼요, 사실. 그렇죠. 어쨌든 박성화 감독 입장에서는 15분 때 접어들면서 갑자기 전체적인 페이스가 뚝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겠죠. 자, 오범석이 앞쪽으로 정조국 뒤를 일단 주고 좋아요. 이정민이 센터링 등 뒤쪽에 조원이가 따라갔었는데 자, 빗 맞았습니다. 차분히 프로가 좋아요. 정조국 주고 슛! 네, 조진수 오늘 정조국과 조진수 또 조원이 이 세 선수의 문전에서의 적극성과 더불어서 지금과 같이 아주 파괴력 있는 슈팅을 하는 것은 슬로바키아 경기와 비교해서 높은 평점을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 선수가 서로 포지션을 스위칭해가면서 찬스를 만들고 가차없이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것은 골을 얻질 못하더라도 일단 시도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슈팅의 정확도 보면은 한국이 3분의 1 그리고 콜롬비아가 5분의 1입니다. 네, 5개 중에 1개, 한 번 3개 중에서 1개가 골문 쪽으로 향하는 그런 숫자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빈 공간으로 낮게 주고 오른발 끝에 조원이 발끝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콜롬비아가 5개 중에 하나가 골대 안으로 소위 말하는 유효슛이죠. 그렇죠. 네. 콜롬비아가 이제 공격 속도를 떨구지요. 저것은 이제 그 전체적인 전술적인 시각에서 보면 90분간을 계속해서 기관차처럼 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제 휴식을 하면서 레스트 앤 리커버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휴식과 보충을 하면서 90분을 효율적으로 나눠 뛰고자 하는 경기 속도의 그 조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선수를 바꿉니다. 조원희 선수를 빼죠. 그리고 이제 김동현을 집어넣습니다. 조원희 선수를 빼고 김동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산모 소속이다 보니까 거수 경례를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이제 스트라이커 조동현이 들어가면서 좀 더 그 창이 날카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김동현 선수. 이제 정조국과 김분의 콤비를 한번 기대를 해보죠. 자, 비켜줬고요. 좋습니다. 김동현. 잘못된 패스가 나는데 카리오. 거칠어요. 네, 김동현 밀리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고 정조국 쪽으로 골키퍼 란다수리가 먼저 나와서 잡아갑니다. 이번에 그 들어갔던 정조국 선수도 좀 기뻤고 찔러주는 패스도 기뻤어요. 네, 지금과 같이 일자성 패스는 들어가는 선수에게 맞춰주는 패스라는 사람도 어렵고요. 또 등 뒤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조국 선수 상당히 어렵죠. 가장 좋은 패스는 골문으로 가깝게 가는, 손쉽게 가는 것은 직선 패스인데 그것은 이제 주는 선수나 받는 선수 모두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측면으로 왔습니다. 한 번 패스. 자, 슛 각도입니다. 멈춘 페널티죠. 위험합니다. 걷어내야 되는데 공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잘 가로챘어요. 김영광 나스카팅. 브리세뇨 선수. 저럴 때 무서워요. 브리세뇨. 톨리마 소속인데 18살. 지금 뛰는 선수 가운데 제일 어려요. 2명, 3명의 에워싸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해집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태. 저렇게 해집으면 수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손을 쓸 수도 없고요. 또 부딪히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페널티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휘젓고 들어오는 선수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죠. 과거에 한국 대표 선수 중에서 저런 플레이에 가장 능했던 것은 허정무 선수.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죠. 아주 좌우측으로 휘젓는 그런 파괴력이 한국에서는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던 것이 바로 이제 지금은 이제 감독으로서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만 허정무 선수가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무서운 돌파력을 갖고 있었던 선수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멕시코 월드컵 때 페널티적 오른쪽으로 저렇게 치고 들어가서 슛을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 콜롬비아 선수 보면 페널티 지역에서 아주 밀집된 지역인데 마치 그 장날 강아지 끌고 가도 돼요. 완전히 데리고 들어가요. 우리가 2-3명 같이 숫자가 많은데도 공이 따라오듯이 공을 치고 들어갑니다. 하프린 선수의 머문 상태에서 자, 이건 옐로 카드를 꺼낼 제비 카리오인데요. 이기영 주심이 경고를 합니다. 자, 두 팀 모두 하나씩 경고를 받았습니다. 카리오. 본주전 때 한번 카리오. 불필요한 근육이 없이 그 체격이 잘 발달되어 있는 카리오 선수의 모습인데요. 저런 것도 이제 미루어 보면은 지금 콜롬비아로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안 된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죠.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전체적인 그 팀 컬러, 특히 선수들이 갖고 있는 성격 자체를 놓고 보면 콜롬비아 선수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색깔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요. 가슴으로 치고 브리세뇨. 자, 3명이 따라갑니다. 좋아요. 가로챘습니다.
측면으로 밀어줬습니다. 김동현. 자, 살짝 제치고 들어갑니다. 김동현. 두 명이 같이 발을 뻗고 깡충 뛰어서 피해보지만은 자, 지금 본의 아니게 밟혔어요. 네, 김동현 선수. 두 명이 눕다시피 하면서 오니까 네. 김동현으로서는 어쩔 수 없죠. 큰 충격은 아닌 것 같네요. 다시 네. 볼까요? 김동현 선수가 저 보세요. 점프를 하거든요. 네네. 발바닥에 밟히는군요. 충격이 있겠네요. 김동현 선수로서는 뭐 날개가 없으니 떠 있을 수는 없고요. 자, 자, 볼까요? 여기서 어떡합니까? 내려올 수밖에요. 네, 막 그래도 사뿐히 밟으려고 애를 썼던 김동현입니다. 어쨌든 뭐 느린 그림 자체로 놓고 보면 네. 본선에 가서 저런 동작하면 안 돼요. 됩니다. 안 네. 돼요. 자, 콜롬비아의 루에다 감독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그 운동장에 내놓은 선수에게는 어쩔 수 없고요. 이제 흔히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선수 교체가 있는데. 그렇죠. 네. 감독의 그 역량, 훈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키느냐, 또 선수를 얼마만큼 잘 골라서 스타팅 멤버를 짜느냐, 그리고 또 경기 흐름에 따라서 전술적인 변화를 적절하게 어떻게 변화를 피하느냐, 그 변화에 지금 말씀하셨던 선수 교체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그 장기와 바둑을 겸한 운동이에요. 이 축구가. 축구가 선수들이 무조건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철저하게 약속된 그런 움직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찰듯하다가 마운딩이 높으니까 일단 멈추고 들어갑니다. 자, 뒤로 빼고요. 고립이 되죠. 네. 자, 툭 치고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볼 컨트롤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진수. 측면으로 보고 이제 다시 공격에서 수비 형태로 가는 한국. 밑둥을 잡고 어깨를 밀었던 김진규. 건지 볼 뺏겼습니다. 무리세뇨. 야, 정확히 빈 곳으로 갑니다. 곱게 떨구지 못하고 저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남미 개인기인데요. 네. 지금 뛰고 있는 몬타뇨. 한국 팀의 11명 모두 지금 프로 소속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올림픽 대표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한국의 20세 미만 또 23세 미만 팀이 한국의 최고 수준 K리그에서 단금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은 상당히 이제 향상이 됐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토레스가 다시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슛합니다. 네. 토레스. 네. 오늘 콜롬비아 보면 말이 미리 속한 듯이요. 한 20m 지점 그 지점에 오면 일단 방아쇠를 당기는데요. 네, 아주 그 중거리 슈팅에 대한 네. 준비가 잘 돼 있고요. 그것은 이제 원정팀으로서 무리한 체력 소모보다는 체력적인 부분을 저축을 하면서 경기를 이끌겠다는 그런 전술의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국가대표급의 좀 나이 든 남미 선수들은 저번에서보다는 더 치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죠. 완전히 만들죠. 네. 카리오 뒤로 줬고요. 볼 하우세. 점유율 급격히 지금 그 콜롬비아처럼 많이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네. 자, 이제 전반전 조금 지칠 때가 됐습니다. 30분 지나섰고요. 김동현 앞까지 갑니다. 김동현 반칙이에요. 힘이 좋아. 힘에서 밀리지 않는 김동현. 파이팅 스피트는 물론 상당히 바람직한 거지만 네. 너무 거칠게 핫플레이하면서 경고를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요. 자, 감춰야죠, 발톱을. 공격 방향. 네. 한국팀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게 돼 있죠. 콜롬비아 팀은 전반 초반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역시 많이 쏠려 있는 대각선의 그 축을 이루는 말이죠. 그런 경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오른쪽으로 많이 온 것은 특히 이제 그 이정민을 의식하고 많이 그렇죠. 줬는데요. 네. 정종욱 선수도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건집이 갑니다. 어정쩡합니다. 기다리면 안 되고 이동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게요. 자, 역습이에요. 자, 돌아섰습니다. 빨리 토레스. 뺏고 됩니다. 자, 줄듯하다가 다시 밀어줬고요. 꼭 콜롬비아 오른쪽 측면에서 출발합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같이 넘어졌어요. 자, 이것은 오히려 공격자 반칙이 됐습니다. 김치우 선수가 전혀 개의치 않고 스타킹을 지켜올리면서 네. 아주 담담하게 경기에 임합니다. 보시죠. 수비수가 먼저 네. 어깨 싸움에서 등지는 상태가 됐는데 손으로서 이제 밀어제쳤죠. 자, 김동현과 데라쿠에스타가 따라가는데 조금 강했고 기뻤습니다. 자, 지금 김동현이 들어오면서 좌우로 많이 움직이고요. 조은희 쪽으로 보다는 조금은 정종욱 선수가 젖어가고요. 김동현 선수의 움직임 폭이 좀 넓어졌죠. 그렇죠. 전반 초반과는 다르게 투 스트라이커의 포진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네. 두 명의 선수를 이제 꼭지점으로 놓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명의 꼭지가 나란히 가기는 뭐해요? 아무래도 이제 앞뒤로 교체할 텐데요. 그렇죠. 서로 그 가위와 같이 자리를 교체를 해서 그렇죠. 수비가 마크를 하지 않으면 볼을 받을 수 있고 네. 상대 수비가 따르면 움직이면서 생긴 공간을 미드필더들이 침투하는 것을 합니다. 자, 뚫고 들어갑니다. 두 건 들어놓고 조금 드리블이 길었습니다. 구에스타에게 걸렸는데요. 자, 이정민이 왼쪽에 가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 줬습니다. 아크 쪽에 김동현 그리고 정조까지 와 있습니다. 등 뒤쪽에 조진수가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란다수리가 가로챘습니다. 볼을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 크로싱 과정에서는 네. 볼을 올려놓고 운전수에도하는 선수가 막연하게 어떻게 해주겠지 해서는 득점을 올리지 안 돼요. 못합니다. 네. 먼저 움직이는 곳에 맞춰주는 그런 크로싱이 상대에게 위협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청소년뿐이 아니라 한국의 프로팀이나 대표팀에게도 공이 한국의 공격력에 득점력이 빈약한 부분에 시급히 개선해야 될 아주 중요한 아킬레스건과 같은 부분이거든요. 네네. 자, 돌아섰습니다. 김동현도 너무 본인 경기 위주로 조금 치우쳐가요. 저렇게 할 때 세 명이 에어쌀 때는 좌우를 좀 더 살폈으면 좋겠어. 측면으로 또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왼발 각도 저게 무섭습니다. 잘 가로챘고요. 파도타기로 들어갔고 저기서 쉽게 빼내다가 또 뺏겼습니다. 뒤꿈치로 멈춰놓고 다시 돌아섭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안칠러 운전으로 깊어서 온라인 아웃됐습니다. 경기력의 3대 요인. 네. 기술, 전술, 체력. 기술적인 부분에서 콜리엄버에게 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드필드에서의 볼 점유율과 골마우스 지역에서의 정교함에서 지금 한국팀이 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을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의 한 부분은 바로 패스에 대한 연결 그리고 성공 확률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네. 이정민. 일단 측면으로 왔을 때 콜롬비아 선수들은 아주 무섭게 결국 가로막고 투박하게 나갑니다. 전투적이죠. 네, 측면을 일단 우리가 측면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저 지점 양쪽으로 올 때는 무섭게 보세요. 몰아붙여요. 하이에나처럼. 저렇게 밀면 안칠러. 한국 선수들은 상당히 심적으로 무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어웨이 경기인데 자 왼발로 올렸습니다. 헤딩! 슬쩍 맞췄는데 정조국 좋아요. 물수제비 헤딩이었었는데요. 다분히 그렇게. 의도적으로 잘 건드렸어요. 방향을 바꿔놓게 되면 네. 볼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보세요. 권집 선수의 네. 아주 각도 비오죠? 크게 휘는 발을 맞추는 또 그런 동작으로 되다 보니까 자책골성에 네. 그런 무서운 볼의 진로 방향이 됐던 겁니다. 정조국 선수로서는 골대 위치를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뒤로 흘려줬는데 자, 세 번째 코너킥입니다. 한개 코너킥. 왼발로 올렸고요. 골키퍼 나가다가 펀칭. 측면으로 너무 멀고 외곽에 한 명 있을 거라면 좋았을 텐데요. 김수영 따라갑니다. 김수영 멈춰놓고 잘 치고 들어갑니다. 밉니다. 저런 게 참 그 반칙이지만 아주 절묘한 반칙이에요. 그렇죠.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자, 한국 팀이 다소 살아나는 네. 그런 분위기죠. 그래요. 그러고도 이제 주심에게 어필을 하는 것은 조금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비 형태를 갖추겠다는 이제 틈새를 이용하는 거죠. 네, 경기를 지연을 시켜서 네. 수비 조직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지능적인 그런 플레이입니다. 어린 선수들이지만 본고장의 맛을 풍깁니다. 자, 다시 태클 뒤에 접었습니다. 이번에 발바닥에 어드밴티지를 적용합니다만은 걷어냈습니다. 권집 선수가 프리킥을 하고 나서 흘러나온 볼을 다시 잡을 때 네. 콜롬비아 선수가 발목을 의식적으로 가격을 하는 이제 그런 태클을 했거든요. 스터드를 앞세고 들어갔죠. 네. 정리 보호막을 자, 권집 선수가 의식을 하고 저거 보세요. 지금 보세요. 깡총 뛰지 않습니까? 저렇게 네. 뛰질 않으면 체중이 실려 있을 때는 발목이 골절되는 말이죠. 네네. 그런 큰 부상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위험한 태클입니다. 수원 삼성의 권집 선수 19살 181cm. 아직은 그렇게 성치 않은데요. 조금 절룩거립니다. 최성국 선수 부상이 많이 회복이 되고 멀지 않아 그라운드의 모습을 보인다죠. 그렇죠. 12일경에는 네. 청소년 대표팀의 가담을 이제 한다는 이제 그런 반가운 소식인데 네. 한국 팀은 그 정조국 김동현 선수의 투플레이에 네. 그 빠른 최성국 선수가 가세가 되면 공격의 전술의 다양성을 분명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자, 넘어질 듯 측면으로 다시 벌렸습니다. 수비수가 나왔어요. 자, 오범석
아무튼 좌우로 들어오면은 지금 콜롬비아의 파우셋처럼 무섭게 일단 몸으로 또 교묘히 파울로 맥을 끊습니다. 오범석의 드로잉. 자, 등 뒤쪽으로 돌아가는데요. 김진규 앞에 주고 돌아섰습니다. 정종이 올렸고, 자, 돌아서서 슛! 아, 빗맞았고 다시 갑니다. 김동현이 갈 즈음에 슬쩍 돌아서서 앞으로 걷어내는 콜롬비아. 어쨌든 옮겨주는 김진규. 오늘 김동현과 정조국 문전 앞에서의 아주 열심히 뛰겠다는 그런 몸동작이 네. 지금 읽혀지거든요. 보여요. 네, 저런 동작, 적극성. 부지런하면 결국은 흘린 나다를 새가 주워먹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요. 과거보다는 상당히 지금 두 선수의 움직임 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축구에서 그 이삽죽기라는 것은 참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그럼요. 때리고 떨어뜨리면 주워가고 하는 작전인데요. 헤딩으로 떨고 들어갑니다. 노스톱으로 서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둘이 왜 안 들어가냐고 충돌이 있었어요. 지금 도레스 선수는 밀어주고 브리세니는 안 들어가니까 뭐 하냐고 지금 불만을 표시했는데 몸짓이 큽니다. 어떤 때는요 축구 경기하다가 선수 간의 경기장에서 싸우는 경우도 그래요?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도레스 밀어주고 위험합니다. 슛! 골키퍼 잘 막았습니다. 김영광 몸으로 막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었는데요. 걷어냅니다. 그러나 슛! 땅에 깔려치는 볼. 카스트리온 다시 가슴으로 측면으로. 자, 돌아서지 못하게 측면 다시 줍니다. 브리세뇨 다시 젖히고 발재간이 좋은데요. 튕겨서 가면 콜롬비아 쪽으로 가네요. 안칠로 가다가 돌아섰고 좋습니다. 이제 맥을 잡아끕니다. 네. 경고를 줄 수 있겠어요. 정조국을 잡아끄는데 저건 옐로 카드지만 잘못하면 부상 입어요. 네. 허리가 뒤로 휘는데요. 네, 파우셋 경고를 받았습니다. 파우세트 선수. 지금 두 번째 경고인데 결국 역시 남미 우리가 예상했지만 저돌적인 반면에 또 저렇게 투박한 경기를 펼쳐서 옐로 카드를 그렇죠. 많이 받아요. 정조국 선수가 앞서서 보세요. 나가니까 네. 유니폼을 완전히 잡아채는 그런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죠. 아까 위험한 완전히 공이었었죠. 21번에 여기서 저는 들어가는 줄 브리세뇨 알았어요. 선수의 김영광의 완벽한 몸으로. 돌파. 네. 김영광 선수 이번 대회에 아주 그 기량이 많이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왼발로 꺾어서 올리나요? 가랭이로 빼냈더니 콜롬비아가 집어갑니다. 몸부림치면서 잘 막았던 김영광. 김진규. 물론 본대회 8화가를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해본 데지만은 또 사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같은 값이면 이기고 가야 돼요. 그럼요. 자, 김동현이 측면으로 갑니다. 앞쪽에 부에스타가 버티고 있고, 자,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튕기고 뚫리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타차웃인데요. 자, 3명 틈 사이. 자, 슛하기에는 조금 뭐한가요? 건집. 자, 빨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서 끊기면 역습을 허용합니다. 맞아요. 미드필드에서 끊기면 볼보다 앞서 나가 있는 선수는 제가 늘 표현하는 대로 죽은 선수들이거든요. 자, 슛! 지체 없이 브리세뇨. 결국 공격 다음에 위기로 갔던 그런 전형적인 그렇죠. 그런 틀인데요. 미드필드에서 횡패스를 하다 끊기면 네. 그것은 수비에 대한 부담이 몇 배가 가중이 됩니다. 정재국이 김동현에게 논스톱으로 줬는데 발끝에 좀 약하게 맞았어요. 아길라르. 자, 돌아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몬타뇨가 왼쪽으로 줍니다. 카리오 오른발 각도 밀어주고 아크 쪽 다시 젖히고 여기서 4명이 었었는데 다시 빈 공간으로 발사로 뺍니다. 발재간을 부리는다. 페널티 지역으로. 그러나 슬쩍 살살 밀어야죠. 골라인 아웃되기를 바라는데 저스탄 페널티 줍니다. 네, 카리오 선수입니다. 파르마 소속의 20살 181cm 호주와 때 한 골 넣었던 선수인데, 자, 우리가 선수를 바꾸네요. 네. 이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죠. 건집을 빼고 네. 이호 선수가 들어갑니다. 울산 현대 소속이고요. 네, 19살 181cm. 네. 앞서 미드필드에서의 그 패스미스가 네, 상당히 그 박성화 감독에게는 그 감초인 요인이 된 것이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 횡패스, 특히 미드필드에서의 욕심고 끌다가 횡패스하다 끊기게 되면 수비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가중됐던 것. 네. 권집 선수 교체돼서 나중에라도 말이죠.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84년 멕시코 4강 신화를 이룰 때 흔히들 이제 박종화 감독이 제갈공면처럼 8가지 전법을 해서 바깥에서 사인을 하면 틀을 바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박성화 감독이 선수 교체를 어떻게 보세요? 네, 박종화 감독
나름 이제 카리스마가 있었다면 지금 네. 박성환 감독은 평가전에 이른 시간대 지금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선수들이 컨디션이 나쁘거나 팀이 기여를 못하면 자극을 주고자 하는 네네. 저런 교체는 한편으로 보면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김동현 선수를 처음에 스타팅에 안 내놓은 것도 그런 면도 조금은 있겠죠. 그럼요. 네. 그런 부분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측면보다는 좀 가운데 쪽에서 프리킥. 이럴 때 이제 코너킥 때처럼 저럴 때 그 신경전들을 많이 펼치고 몸싸움들을 많이 해요. 팬티도 잡아당기고 네, 꼬집고 말이죠. 침도 뱉고. 네, 팔꿈치로 또 명치를 가격도 하고요. 네, 급소도 만지고요. 네. 자, 찰떡 이제 찰떡하니까 다시 움직입니다. 조금 이따 차라고 사인을 보냈고, 자, 올렸습니다. 헤딩 떠가는 볼. 란다수리가 잡습니다. 아주 좋았는데요. 네, 이정민 선수 오른쪽 난구에서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광판에 속에는 1분여 초. 자, 볼 점유율 보면은 53대 40. 우리가 조금 다시 회복을 했죠. 네, 전반전 35분대 정도 들어서면서 네. 한국팀이 이제 상승적인 분위기로서 볼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근데 점유율이 앞선다고 해서 경기에서 전체적인 운영에서 앞서는 거냐? 그건 경기를 아니에요. 해줍니다. 그러면요. 지금 패스의 줄기, 그러니까 횡패스를 해서 패스의 터치 숫자가 많으면 네. 점유율은 높아지는데 지금 전반전 경기 자체를 놓고 보면 콜롬비아는 횡패스보다는 종패스가 많다는 거지요. 네, 그래요. 그리고 골문전에서의 세밀한 경기 운영 이런 면으로 놓고 본다면 점유율에서는 한국팀이 비록 앞서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그 운영 면에서는 콜롬비아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자, 거죠. 돌아섰습니다. 김동현 좋고요. 정조국 서둘지 못하고 돌아서기 직전에 3명이 에워쌉니다. 자, 센터 서클 못 미쳐 오른쪽 측면으로 카스트리오 타치아웃. 한국의 드로잉. 이정민이 따라갑니다. 자, 박사 감독이 표정을 조금 풀어보나요? 지금 특히 이제 지금 시간에는 전반전 끝나면은 어떻게 틀을 밟고냐의 생각이 바꾸겠죠. 그렇죠. 박성호 감독은 본선 대회에 앞서서 선수들에 대한 마무리 점검과 더불어서 선수들에 대한 그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교체를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오늘은 좀 골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요. 그러게요.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기후도 그렇고 그라운드 컨디션도 그렇고 우리에게 모두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 본선에 가기 전에 골을 많이 넣는 연습 후반전에 기대를 합니다. 자, 추가 시간 거의 없이 전반전을 마무리 짓는 이경 주심. 자, 이제 전반전 끝나고 잠시 후에 전반전 수치를 중심으로 다분히 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교체도 생각보다는 일찍 전반전에 두 명 있었고요. 네. 어떻게 다시 후반전에 틀을 바꿀지 또 후반전을 기대해 봅니다. 여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